저희 결맞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결 어긋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조혜나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결맞음보다는 결 어긋남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작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예전에 고전 미술? 저 사실 미술사를 잘 몰라서 근데 읽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없어짐으로써 조금 더 미술계가 좀 활발해졌다고 해야 되나? 개방적인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읽는 방식이 정해져 있던 고전 미술적 관점에서도 그런 그 작품과 그 관객과의 관계가 결 어긋남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 일단은 그 결 어긋남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교수님도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결이 어긋난 걸 어떤 확인하는 순간 결이 어긋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순간 네. 실험에서. 네. 그래서 그 예술에서도 결이 어긋난 걸 보여주는 게 결맞음이 있었다라는 거를 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결 어긋남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작가가 만들어낸 결맞음만이 정답일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관객이 또다시 만들어내는 새로운 결맞음을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결 어긋남에 좀 집중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전 미술에서 보면 저도 그 시대를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명확하게는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 그 작품을 바라보진 않았지만 이제 현재까지도 뭐 원근법이라든지 어떤 특정 위치에서 뭐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바로크 시대의 천장화, 뭐 재단화 이런 것처럼 정답이 있고 어떤 의미성을 내포하는 작업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관객은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물론 그게 이제 틀렸다라고 했겠죠. 당시에는 전달해야 하는 뭐 종교화로 딱 보면 의미가 명확하니까 답이 있는 그림이라던가 뭐 이런 걸 보면. 근데 거기서도 뭐 숨은 얘기를 찾아보면 작가들이 뭐 약간 어긋나는 트릭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관객들도 분명히 저거 아닌데 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지 결 어긋남은 그냥 계속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현재 오늘날의 미술에서는 아무래도 그 결 어긋남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입장 아니면 한 명 한 명의 해석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도 하니까 단지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될지 이거가 변했을 뿐이지 그 상황과 현상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교수님이 이제 그 조혜나 작가님 글에서 했던 부분 중에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어떤 순간에 세계는 정렬되고 어떻게 다시 흩어지는가? 과학은 그 정렬을 측정하고 예술은 그 흩어짐을 감각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교수님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과학은 정렬을 측정하고 예술은 그 흩어짐을 감각한다. 근데 제가 이걸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해가 됐어. 아, 그러셨어요? 역시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러면 한번 교수님이 이해하신 제가 먼저 하고, 네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뒤에 거부터 예술은 그 흩어짐을 감각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결맞음이 깨지는 순간, 관객이 보고 결맞음이 깨지는 순간 이전에 결맞음을 느낀다. 그래서 예술은 그 결맞음이 깨지는 순간을 감각한다. 그때가 감상의 순간이고 그동안의 결맞음이 관객과 이제 어떻게 깨지느냐에 따라서 그 예술 작품을 감각하고 이전의 결맞음을 감각한다. 이런 걸로 일단 느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그 정렬을 측정한다는 것도 이것도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거를 이제 결맞음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맞음이 어떻게 있었느냐를 과학은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측정을 통해서 뭐 양자 컴퓨터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딱 나오듯이 그래서 과학은 그 정렬을 측정하고 예술은 흩어짐을 강조. 너무 이제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저는 내 이해를 못했지? 근데 이게 맞는 이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나름은 뭐 만족스러운 이해인데. 맞는 이해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그냥 이 질문을 받은 것 자체가 흥미로웠던 게 석영쌤하고는 따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왜냐면 저도 이제 서당계 5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랑 이제 대화하는 일이나 아니면 협업하는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다른 점이 태도의 차이였어요. 받아들이는 태도. 그러니까 같은 세계를 보더라도 분명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포인트들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개인 성향이 있긴 있겠지만 좀 과학자,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래도 좀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쭤보신 질문도 이거를 어떻게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였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과학이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그렇죠. 예술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부터 벌써 측정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정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찾으시고 근데 저는 글을 굉장히 모호하게 쓰려고 조금 추상적으로 쓰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미지가 안 떠오르게 하려고 최대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긴 좀 문장이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저도 교수님이 찾아보라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막 예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이저가 뭐 이제 결맞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오브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맞음을 나타내는 그런 레이저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과학에서는 그 위상과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 레이저의 별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예술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레이저가 비쳤을 때 빛이 어떻게 번지느냐 그리고 약간 흔들렸을 때 이 빛의 색깔과 이런 온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레이저가 한번 훑고 지나갔을 때 이 공간에 남는 아우라는 어떤 감각일까 뭐 이런 식으로 더 같은 걸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에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과학자들의 태도, 예술가들의 태도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글이 이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순간 그건 제가 과학적인 어떤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니까 좀 정의를 내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제가 또 막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 눈앞에 파도가 치고 있으면 저는 일단 무작정 뛰어들어서 그 파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렇게 느껴보려고 한다면 교수님 옆에서 이제 줄자로 파도의 높이를 좀 재고 속도를 그렇죠. 좀 보고 네. 날씨도 좀 나머지들 맞아요. 좀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파도가 치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그냥 그 파도를 어떻게든 헤엄쳐 나가려고 하는 일단 몸을 던지는 뭐 그렇게 감각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해석하고 다르긴 한데 한견 또 이해가 되는 해석입니다. 그 레이저 비유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얼만큼 잘 정렬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건데 오히려 그게 잘 정렬이 안 됐을 때를 예술적으로 좀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릴 건데요. 물론 양자역학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생각했던 혹은 평소에 실험실이나 뭐 했던 곳에서 경험했던 일상 속의 결맞음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사례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거는 우리 최석영 선생님 글에 쓰셨던 어떤 사회적인 저는 그런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학적인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뿔뿔이 좀 흩어져서 좀 말을 하고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긴 한데 갑자기 어떤 그 나라에 이슈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군사가 모여야 된다 했을 때 이 100명이 모여요. 서로 안 본 지도 오래됐고 했지만 뭔가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요. 지금 누구나 전쟁터에 나가는 거는 싫겠죠.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숨고 싶고 이럴 텐데 뭔가 어떤 그 집단은 나간단 말이죠. 그 가치를 보고. 근데 그 말은 이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안 보이는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아주 그 러프한 예였는데 이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가치관이 다 다르긴 다른데 뭔가 이렇게 내재적인 게 있어서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결맞음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비유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인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정할 수 없는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런 결맞음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해외 생활 하게 되면 거기 갔을 때 약간 한국인들만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랄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만 느끼는 외로움 말고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에서는 못 느꼈던 정체성 같은 거를 조금 더 강하게 느끼는 약간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작가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예술을 좀 건너뛰어서 좀 일상으로 생각하면 되게 다 단순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정말 1분 1초도 안 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제가 예상했던 결맞음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버스를 지금 몇 분 몇 초에 타야 되는데 딱 신호등이 딱 잘 맞아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그냥 그 짧은 순간순간들 그래서 그런 결맞음을 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계속 결을 맞춰가면서 근데 이 결국 최종적인 결맞음은 인생의 이제 큰 굴레겠죠? 그래서 그러게요. 결맞음 깨지면 그럼 죽음인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결 안 맞을 때만 자꾸 생각이 나요. 가면 버스 떠나고. 그러네요.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일상 속 결맞음 사실 생각했을 때 약간 저랑 남편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중요한 혹은 좀 큰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어떻게 좀 결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의 결맞음. 그러니까 아직 살고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결맞음이 결 어긋남 되는 순간 약간 전쟁 날 것 같고 작가님 안 되면 죽음인데 저는 약간 이혼 같은 그런 느낌이지 결 않을까. 어긋남은 이혼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근데 말 생각이 좀 자체 들었어요. 결맞음이란 자체도 사실 되게 흔히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맞아요. 너 나랑 결 좀 맞는다 막 이렇게 하고. 저희 사실 이거 준비할 때도 글 쓸 때 교수님은 모르셨겠지만 저희 진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작가님이랑 저는 그래도 이해하는 게 결이 맞는데 과학자는 진짜 결이 좀 다르구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무 일상 속에 들어와 버린 그냥 그러니까 다들 감각적으로는 이미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미술 공모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과학자 박사과정생을 뽑거나 논문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저희가 했던 질문이나 대화들을 통해서 저희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좀 다른 대중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꼭 예술 아니신 분들한테도 양자가 조금 재미있구나. 이게 그렇게 수치와 수식과 막 모르겠는 그런 계산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좀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시고 저 이거 준비하느라 많은 또 보이지 않는 뒤에 내재된 저희의 이게 지금 저희의 결맞음의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